그러나 모처럼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왔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근데 이걸 또 기쁘다고 하기에는 오늘은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이 또 챔피언 먹어버렸습니다. 장중한 때 니케이 4만 포인트도 재탈환했는데 하여간 이 일본 증시는 저번처럼 엔키리 청산이네 뭐니 해서 급락을 해도 우리한테 좋지 않고 하여튼 너무 또 잘 나가도 우리한테 올 외국계 자금을 또 뺏어간다는 점에서 항상 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K증시는 그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셋이서 3차원의 시소를 막 타고 있는데 평소에는 셋 중에 하나만 오르고 둘은 빠지는데 오늘 같은 날은 셋 중에 둘, 그러니까 반도체랑 바이오가 동시에 올랐으니까 2차 전지는 더 그만큼 확실하게 밑으로 꽂아버렸는데, 자, 그럼 오늘 2차 전지는 또 왜 고두박질을 쳤는지 요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지난 주말에 로보택시 그 공개 행사에서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이런 실망으로 테슬라 주가 10%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오늘 새벽에는 그나마 소폭이라도 하여간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유럽에서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재개와 함께 유럽연합의 CO2, 그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강화가 우리 K 2차 전지주들한테도 호재가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중국 왕서방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지금 슈킹하려고 지금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의 CO2 배출 기준 강화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유럽의 전기차 전환 목표가 이제 기존에 2030년이었던 게 2035년으로 연기되면서 사실은 이 CO2 배출 목표도 좀 완화가 될 것으로, 그래서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심 기대를 해왔는데 최근에 유럽연합 측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자비 없이 그 CO2 1g당 95유로의 벌금을 때리겠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2025년 이래야 봤자 바로 내년인데, 그럼 이제 지금에서 겨우 100일도 안 남은 이후부터는 유럽에서 자동차 CO2 배출 1g당 95유로의 벌금을 때리는데, 그럼 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벌금 늘어나는 거야. 근데 2025년이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니까 또 쎄하네요. 벌써 2024년은 그럼 주말 한 12번이면 끝난다는 소리인데, 하여튼 업계에서는 내년에 CO2 배출량 15% 감축을 못 맞추면은 앞에 말한 대로 차량 대수에다가 위반 CO2 그램 수를 곱해가지고 벌금을 때려봤는데 이게 최대 5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5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완성차 제조사들이 이걸 피하려면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최소 20%, 최대 22%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는 15%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은 워낙에 뭐 주차 환경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는 경차를 많이들 타는데 이게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저가 공세로 무섭게 시장을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동안 여유있게 준비해오던 그런 전기 차종들을 올해 100개, 내년에 70개 정도를 출시할 예정이라는데 여기서 중국산 전기차랑 경쟁을 하려면 무조건 싸게 만들어야 된다. 좀 긴박한 상황에서 또 오랜만에 밖에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내일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파리 모터쇼가 이번 주말까지 열리는데요. 보통 이런 모터쇼에서는 뭐 첨단 기술이나 어떤 미래형 스포츠카 같은데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어디에 기자들이랑 업계 관계자들이 제일 많이 몰렸냐면은 그 스텔란티스의 중국 합작법인 립 모터스가 만든 전기차, 여기 이 사진에 나온 이게 중요한 거는 가격이 2만 유로, 우리 돈으로 2천만 원대, 뭐 정확하게 말하면 2,900만 원대예요. 근데 이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로행에서는 일명 마이크로 모빌리티 컨셉으로 이거는 유럽에 실제로 많은 초소형 차량이 이제 경차, 이름은 이제 아미. 하여튼 이것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 완성차 제조사들이 벌금 76조 원을 때려맞지 않으려면 어쨌든 올해 내년 미친 듯이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K 2차 전지주들 오늘 빠진 거랑 뭔 상관이냐? 바로 이런 저가 전기차에는 필연적으로 중국산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야 이제 우리가 뭐 테슬라까지도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이제 납품하게 됐으니까 그 밖에도 뭐 GM, 포드 하여간 미국 내의 전기차는 다 우리 K 2차 전지 영향권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전기차가 하여간 뭐 현대차든 기아든 GM이든 테슬라든 포드든 무조건 팔리기만 하면 다 우리 K 2차 전지 매출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유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전기차가 팔리면 팔릴수록, 그러니까 앞에 정리해드린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저가 대량 생산 전기차가 막 서둘러서 올해 내년 쏟아질수록 우리 K 2차 전지는 왕서방한테 먹거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유럽연합이 그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35% 이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은 이걸 적용하지 않고 중국 당국하고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왕서방이 무서워서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유럽연합 측에서도 자기네 CO2 배출 목표랑 페널티가 이 유럽 완성차 제조사들한테 무리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뭐 미국처럼 로비가 합법화돼 있다 보니까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그 로비력이 엄청 나거든. 유럽연합에다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단 명목상으로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는 척하면서도 사실 배터리만큼은 중국이 유럽에 와서 공장 세워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거를 못 이기는 척 갖다 써주면서 이렇게 유럽 완성차 제조사들한테 활로를 모색하게 해주는 이런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아무래도 중국 당국에서 이제 물밑에서 협상 중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거는 얼마든지 또 가능한 구조인 게, 예를 들어서 중국산 BRD 차종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럼 일단 BRD 차체에서 배터리만 장착 안 하고 그냥 차체만 껍다구만 유럽으로 들어와. 그다음 이제 배터리는 유럽 CATL 공장에서 만든 거를 여기다 장착해서 유럽에서 팔아. 그럴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아니 전기차가 배터리가 들어있어야 전기차인데 빈 샤시만 컨테이너에 실어서 들어오는 거, 이거는 관세를 풀로 때린다고 해봤자 완성차에 매기는 값에 비하면 뭐 절반도 안 될 거고, 대신에 유럽에서 만든 배터리는 관세 없이 유럽 완성차 제조사들에 갖다 꽂힐 경우에 그래도 껍데기에라도 관세 맞은 BRD보다는 제조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중국 정부의 제안, 즉 중국산 전기차를 관세 포함 3만 유로 최소 가격 보장해달라는 이 제안을 이제 거절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배경에는 앞에 말한 중국산 배터리를 거의 이제 원가의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게 공급하도록 현지 생산케 하려는 이게 딜에 들어 있었다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최소 올 연말까지는 미뤄지면서 결국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이것도 내가 다 얘기했잖아. 지난 여름에 처음 이 소식 나왔을 때 또 그놈의 배터리 마바라 놈들은 이거 보라고 이제 중국산 전기차는 관세 때문에 유럽에서 발도 못 붙이게 됐다고, 또 거기 들어가는 그 배터리는 이제 CATL이고 BRD고 간에 하여튼 무조건 중국 배터리는 중국 내에서만 이제 쓰고 다른 데서는 아예 그냥 나가지도 못하게 된다고 또 펌프질을 해댔는데, 제가 그 또 당시에 절대 아니라고, 조심하라고, 유럽이 중국 전기차 관세로 조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혀 깝깝할 게 없다. 중국에 들어와 있는 폭스바겐부터 볼보 하여간 유럽 자동차 합작법인들 공산당에서 세무조사 한 2달만 잡아돌리면 바로 거덜나는데 유럽이 미쳤다고 그런 총 들고 있는 왕서방한테 감히 칼 들이대겠냐,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금양 5만 원 또 붕괴됐지. 에코프로 곧 앞에 또 칠자 붙게 생겼지. 그다음에 뭐 SKC, 엔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그 뭔 놈의 경제연구소 종목들 전부 오늘 개박살 났다가 막판에 겨우 기사회생을 했지만 그렇다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자, 그다음에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일단 2주 전 그 국경절 연휴 직전에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가 났고,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냈는데, 일단 중국 상해 지수는 부양책 발표 이후 21% 오른 뒤로는 이번 주에는 계속 이제 널뛰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처럼 진짜 저질 체력이라 그런가 하여튼 널뛰기 한 2-3번 어이구 이렇게 뛰다가 바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널뛰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중국 상해 지수는 뭐 부러운데, 그래도 확실히 요즘 밖에 우리 미세먼지 그 농도를 보나 아니면 유럽 명품 관련주들의 반응을 보나 또 중국 관광객들의 지난 국경절 연휴 소비 강도를 보나 하여간 중국 경기 부양책 이전과 이후 비교했을 때 그 심리만큼은 확실히 자신감이 좀 살아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의 10월 경기 부양책 발표, 그리고 나서 바로 11월에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은 그 11월 11일 우리는 빼빼로데이지만 거기는 광군제, 이렇게 지금 글로벌 G2가 그냥 완전히 서로 그냥 레이스 하듯이 무슨 경매에서 서로 막 가격 올려 붙이듯이 그렇게 지금 열린지가 프로젝트를 막 지금 경쟁하듯이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 중에서 이제 미국의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역대급 박빙의 그 대통령 선거가 될 예정이고, 또 심지어는 집안 간의 싸움, 즉 바이든 라인과 해리스 라인의 충돌, 그 다음에 현재 미국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그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오바마 라인과의 또 갈등이 또 심해요. 해리스 측이랑. 이런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제 그 수습을 하려면 유태인들만큼은 반드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월가랑 잘 지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되면은 그때는 뭐 유태인이고 무태인이고 하여간 역대급 돈잔치가 미국에서 벌어질 거라는 거는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국도 이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양책은 그 정말 우리로 치면은 한국은행장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금감위원장 셋이 동시에 역대급의 경기부양 카드를 딱 내밀었다는 게 인상적이죠. 이게 바로 그 판공성 인민은행장, 여기서는 지준율 인하 발표, 그 다음에 리윈저 금융감독관리총국장은 밸류업 한다고 은행이나 보험사들 주식 투자 경계 없앤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금감원장, 증권감독관리위원장 우칭, 이 사람은 내가 당분간은 눈 딱 감아줄 테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든 하여튼 채권이든 주식이든 닥치는 대로 발행해가지고 종이장사 어디 한번 마음껏 해보라고 이렇게 풀어줬잖아.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드컵 축구 예선전 이라크전이 있는 날이라서 시간차 공격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또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선대인이 저를 모욕과 모욕 방조 두 가지 혐의로 고소한 2024 형제 192991 사건이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이 건으로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받고 또 변호사님들 만나서 상담받고 또 그러다가 결국 검찰에 송치돼가지고 서면으로 뭐 이거 뭐 저거 제출하고 하여간 거의 1년을 제가 허비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비에 보태라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힘내라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그야말로 도움 주신 덕분에 드디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재판이고 뭐고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검사 처분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분. 이유는 증거 불충분. 끝! 모욕하고 모욕 방조 둘 다 깔끔하게 무혐의. 이거 한 줄 요약으로 하면은 선대인이 또 선대인 했다. 너무 길다고요? 그럼 5글자로. 역시 선대인. 자, 이제 다음 순서는 뭔지 다 아시죠? 바로 무고로 역공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제가 선대인을 상대로 준비 중인 고발건만 5건 정도, 이거 다 이제 검찰에 접수할 거고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분들 중에서 고발건에 제보나 이거 아니면 같이 참여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대인한테 꼭 전해주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송당한 거 4건 중에 3건이 저의 승리였고 이제 1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뭐 변호사비에 뭐야 하여간 돈 엄청 쏟아 부었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와, 대한민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소송 진짜 몇 건 치러보니까 와, 장난이 아니에요. 하여간 곧 사전 완승으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역고소 금융치료로 얻은 그 보상에 대해서는 목이 메네. 반드시 기부하겠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요즘 외국계에서 뭔 냄새를 맡았는지 매일매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산비 여청가가 막 올라오는데 어제 JP모간에 이어서 오늘은 맥쿼리. 제목에 밝은 미래가 커밍 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주가 강세는 성장 동력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하라는 압박 같은데 이걸 이제 맥쿼리에서 대신 답변을 해주겠다. P4 가동 확대에 힘입은 삼성 바이오에피스와의 회사 간 거래는 여전히 증가 중이고 바이오 시밀러 수요 자체가 여전히 탄탄하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110만 원에서 이번에 120만 원으로 올려치기 들어갔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맥쿼리 증권 보고서 쭉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사실 최근 이제 K뱅크 상장을 앞두고 이 카카오뱅크에서 혹시라도 이제 또 똥물이 튀길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건 아니죠. 카카오뱅크는 애초에 상장 전부터 그냥 버블이 왕창 끼어 있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카카오뱅크 3분기 순이익을 맥쿼리는 1230억으로 전망하면서 컨센서스 1110억 원보다는 위로 보는데 그럼에도
카카오뱅크의 저성장 대출 가이던스에 대한 상승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 성장을 억제하려는 강한 의도를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전략적 초점은 트래픽 증가와 소호 대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 비교 서비스를 활용해서 트래픽을 구축하면 우리는 카카오뱅크의 광고 비즈니스가 밝은 전망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그럼에도 투자 의견은 기존 중립에서 이번에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로 후려쳤고 목표가는 기존 21,000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맥쿼리 증권의 HD 현대 일렉트릭 보고서로 넘어가면은 사실 앞에 말씀드린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 3파전이 매일 펼쳐지는 와중에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고 그냥 심심하면 올라가는 게 이 전력 관련 주들인데 일단 맥쿼리 측에서는 지난 2분기 연속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처럼 서프라이즈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깜짝이야. 야, 2번 놀랐어. 3번째는 비싸대기만 잘못하면. 그럼에도 K전력계통에서 맥쿼리의 최선호주는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고 양질의 수주잔고와 수익성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면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가 맞다. 그리고 목표가는 47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K 2차전지주들 고전하는 동안 선봉장에서 처음에 매를 맞다가 장 막판에 반등도 주도했던 그래서 겨우 40만 원 턱걸이를 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HSBC 측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업황의 회복력은 지속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이번에 54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근데 그 근거는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주가는 그만큼 충분히 내려왔다는 점. 그러니까 즉 전기차 업황이 되살아난다는 이런 확신이 아니라 이미 그런 기대감조차 너무 없어진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진 게 유일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소리죠. 이런데도 미국에서 진짜 그 지역적으로다가 뭔 계약 하나 성사됐다 어쩌고 하면서 이제 바닥이라고 또 오를 일만 남았다고 지난주에도 그 놈의 마바라가 또 입을 털던데 그 소리 듣고 지난주에 들어갔으면 벌써 또 왕창 물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모처럼 클래시스 관련 보고서가 JP모간에서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 전망 좋고 또 기기 판매가 강화되면서 반복적인 소모품 매출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62,000원에서 이번에 71,000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벌써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 10월 16일인데 내일 바로 우리 그 재보궐 선거일인데요.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지자체 4곳의 재보선이 내일 치러집니다. 그 다음에 내일 미국 국무부 장관, 차관이구나. 우리나라에 내일 방문해가지고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를 개최하는데, 북한이 이제 또 이걸 앞두고 도발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북한의 행동은 다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옷가네. 돈 달라고. 그 다음 이제 내일 정부가 국제 국경 이동 탄소 포집 저장 일명 CCS 컨퍼런스 개최하는데, 제목이 증시 테마죠. 탄소 포집.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방문 행사가 있는데,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그림 나오겠죠. 장관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악수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유럽연합 간 데이터 협력과 국가 데이터 인프라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데이터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있는데, 요거는 증시에서 클라우드랑 사이버 보안이 핵심이죠. 그리고 내일 수요일 과기부가 아랍에미리트 AI부, 여기는 아예 정부 부처에 AI부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여기랑 우리 과기부가 AI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라는데 요것도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이슈죠. 그 다음 내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전염병 모의훈련 실시하는데 이거는 그 후쿠시마 그거 관련한 테마 증시에 그게 연결됐죠.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 보도자료는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종자산업 농식품부와 함께 내일로 이게 제목인데 역시 이것도 제목이 증시 테마죠. 그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9월 고용동향이 나오는데, 역시 고령화 관련해서 지금 그 군인 경계병력도 50대 이후분들을 채용하자는 그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고령자들도 사회생활이 연장되면서, 임플란트, 치매 치료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증시에서는 고령화 관련주들 좀 특이한 거 같으면 이제, 자양강장, 그 다음에 이제 발기부전, 이런 것도. 그 다음 내일 이벤트는 그린 비즈니스 위크라고 미래 에너지와 모빌리티 기술을 다루는 행사인데, 여기 이제 원전부터 수소 관련 기술까지 총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증시 일정은, 셀비온이 내일 상장이고, 동방 메디컬이 수요 예측, 그리고 클로봇이 공모 청약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밤에
그 ASML 네덜란드 노광 장비 제조사 여기 3분기 실적 나오는데 지금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니 가을이니 뭐 또 그딴 소리가 나오는데 이번 ASML 실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들 주문이 줄어드는데 굳이 그 몇천억 하는 노광 장비를 급하게 지금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비하려는 데가 많이 없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밤 모간 스탠리 실적도 나오는데 일단 어젯밤 JP 모간 실적은 역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월가 금융주는 이게 진짜 은행보다 뭐 낫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긴 통해 진짜로. 그 다음에 내일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알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되겠죠. 지금 너무 길게 한다고 빨리 끝내라고 밖에 정신병원에서 구급차가 픽업 나온 것 같은데 가서 치료 좀 받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축구 신나게 보시고 또 에너지 왕창 쏟아낸 만큼 숙면하시고 저는 내일 저녁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